우리 지난 시간에 싱글 링크 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하던 중이었죠. 그래서 일단 이 슬라이드가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싱글 링크 리스트 클래스의 전체적인 오버뷰입니다. 그래서 각 메서드의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다 생략해놨고 어떤 메서드들이 이 싱글 링크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만 보여주는 그림이죠. 일단 이제 연결 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의 클래스를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첫 번째 클래스가 바로 클래스 노드입니다.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노드들이 여러 개의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만들어지는 구조이니까 거기에서 각각의 노드를 정의한 클래스를 우리가 따로 하나 만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죠. 그래서 클래스 노드를 만들었는데 이 노드라는 클래스의 존재와 그리고 클래스 노드 안에 있는 어떤 멤버들은 사실은 그 연결 리스트 클래스 외부에서는 알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클래스 노드를 클래스 싱글 링크 클래스와 싱글 링크 리스트 클래스와 별개의 클래스로 만들지 않고 이너 클래스 혹은 네스티드 클래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싱글 링크 클래스 안에 이렇게 클래스 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를 왜 우리가 프라이빗 스태틱 클래스로 만들었는지 그런 것에 관한 설명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단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클래스 노드가 있어서 이 클래스 노드가 연결 리스트 상의 그 각각의 개별적인 각각의 노드의 구조를 정의하는 클래스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클래스 노드가 어쨌거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싱글 링크 리스트 클래스는 이 연결 리스트 전체를 대표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는 먼저 그 클래스 안에 어떤 데이터 멤버를 둘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생성자를 가질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메서드를 가질 건지 이렇게 대략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항상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싱글 링크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멤버는 사실 이제 중요한 데이터 멤버는 요 헤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노드들이 이렇게 각각의 노드가 자기 다음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구성되는 거니까 저 싱글 링크 클래스는 이 노드들 중에 첫 번째, 왜냐하면 이 연결 리스트 자체에는 이 첫 번째 노드의 주소가 아무데도 저장되어 있지 않죠. 다른 노드들은 항상 자기 앞 노드가 자기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노드들의 주소를 우리가 따로 킵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첫 번째 노드의 주소는 다르죠. 아무도 이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애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싱글 링크 리스트 클래스의 유일한 데이터 멤버인 헤드가 항상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노드들 중에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보관하고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헤드 필드이고, 물론 처음에는 노드가 하나도 없으니까 헤드의 값은 널이겠죠. 사이즈는 현재 노드의 개수입니다. 우리가 사이즈 이 연결 리스트 안에 현재 존재하는 노드의 개수를 알고 있으면 편할 때가 많기 때문에, 물론 사이즈는 모르면 매번 이렇게 새로 세면 되지만 굳이 매번 새로 셀 필요는 없겠죠. 그냥 사이즈 값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물론 맨 처음에 사이즈는 제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쪽에 있는 7개의 메서드가 이 싱글 링크 리스트 클래스가 이 클래스 외부에 제공하는 퍼블릭 메서드들입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메서드들을 훑어보면 굉장히 익숙하죠. get, set, add, index of remove 이런 메서드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array list 클래스가 가지고 있던 퍼블릭 메서드와 똑같죠. 그래서 우리의 의도는 이 싱글 링크 리스트 클래스가 앞에서 우리가 했던 array list 클래스와 똑같은 기능을 이 클래스의 사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뭐 그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리스트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 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바 API에서는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해두고, 그리고 이 내용이 여기 지금 써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리스트 인터페이스의 이제 일부죠.
우리가 리스트 인터페이스 그 자체는 뭐 한 2, 30개 이상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 수업에서 다 다룰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몇 개만 뽑아서 한다 이런 얘기 우리가 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리스트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는 클래스로 이제 어레이 리스트도 있고 링크드 리스트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 싱글 링크 리스트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다만 우리는 일종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얘가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하지만 이제 리스트 인터페이스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한 6, 7개 정도의 메서드를 얘가 제공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어레이 리스트 할 때 다 했던 얘기니까 이 밑에 있는 5개의 메서드는 프라이빗 메서드인데 얘는 이제 이 클래스 외부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런 메서드들을 구현할 때 필요한 어떤 작은 작업들을 요 안에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 그러니까 얘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호출을 쓰기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 클래스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몇 개의 프라이빗 메서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노드가 이너 클래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싱글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의 전체적인 그림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보다 조금 더 했었죠. 그 중에 이제 순서를 얘네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순서를 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add first, add after 이런 건 다 이 add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서브 펑션들입니다. 그래서 이 add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경우죠. 어떤 노드를 어떤 위치에 add하는 건데 add first는 이름 그대로 맨 앞에 add하는 거고 add after는 누구 뒤에 add 하는 거니까 이 add의 어떤 특수한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이렇게 이런 순서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얘기하기 편하기 때문에 add first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add first 메서드는 연결 리스트가 있을 때 그 이름 그대로 이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add first니까 맨 앞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거기에 이 매개 변수로 들어온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이 새로운 노드를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add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결국 이제 지금 이게 현재의 연결 리스트입니다. 이게 지금 싱글 링크 리스트 객체이고 얘가 헤드가 항상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얘가 첫 번째 노드고 얘가 두 번째 노드고 먼저 뒤에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받아서 이 예에서는 지금 n이라는 스트링을 하나 받아서 그러면 물론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이 n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노드를 만드는 거겠죠. new node 이렇게 해서 이 노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맨 앞에 얘 앞에다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림을 보면 얘 앞에 얘를 끼워 넣는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일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얘가 얘 앞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얘가 헤드였지만 이제 얘가 새로운 헤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의 next 노드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해주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거를 하는 것과 요거를 하는 것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걸 먼저 해버리면 이걸 한다는 것은 헤드 필드에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주소를 먼저 써버리면 이 노드의 주소를 가진 애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노드의 주소가 보관되어 있는 유일한 장소가 여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먼저 해서는 안 되고 이걸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next field에 이 노드의 주소를 써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노드의 주소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new node.next에 head의 값을 써주면 이 두 번째 화살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 head에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주소를 써주면 그러면 이 화살표는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add first가 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코드로 표현하는 게 visualize입니다. 맨 처음에 노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new node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노드 클래스의 생성자를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두 개 만들어줬죠. 하나는 데이터만 받는 생성자고 데이터와 자기 다음 노드의 주소, 자기 다음 노드가 될
노드의 주소를 받아서 이것은 데이터 필드, 이것은 넥스트 필드에 저장하는, 어사인하는 그런 생성자를 만들어 뒀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왜 안 돼? 이 두 번째 생성자죠. 그래서 이 생성자를 보면 하나의 데이터 아이템과 그다음에 하나의 어떤 노드의 주소를 받아서 저희가 받은 데이터 아이템은 데이터 필드에 사인하고 그다음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노드의 주소죠. 노드의 레퍼런스죠. 그것을 나의 넥스트 노드로 지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생성자를 지금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결국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그 새로운 노드에 내가 추가해야 될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게 헤드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헤드 노드를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첫 번째 노드를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넥스트 노드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요 화살 표시를 만드는 거죠.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넥스트 노드로 지금 현재의 헤드 노드, 지금 현재의 헤드 필드의 값을 여기다 쓰는 거니까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어떤 주소를 여기에 쓰는 거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주소가 이 노드의 주소죠. 그게 여기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 얘가 얘를 밝히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이 헤드 필드에 새로운 노드의 주소를 넣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방 여기서 새로 만든 노드를 템프하고 하고 이 템프를 헤드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대로 되는 거죠. 혹은 여기서 이 두 문장을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겠죠. 똑같이 한 다음에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주소를 템프라고 한 다음에 그 주소를 헤드에다가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주소를 바로 헤드에다가 쓰더라도 똑같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문장에서 항상 이쪽에 있는 일들이 먼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 헤드에 새로운 노드의 주소를 넣기 전에 먼저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현재의 헤드의 값이 보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헤드 값이 헤드의 다른 값이 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문장에서 연산의 순서가 항상 이 이퀄 오른쪽이 먼저 다 처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퀄이 처리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것이 add first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램,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어떤 코딩을 할 때 가장 좀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예외적인 경우들을 빼먹지 않고 잘 처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한 가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결 리스트에 새로운 노드를 애드할 때도 일반적인 경우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머리라는 게 항상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경우만 가정을 하고 코딩을 한 다음에 다 했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이제 오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에 내가 뭔가를 애드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떤 노드와 어떤 노드 사이에 애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내가 맨 앞에 애드한다던가 아니면 하필이면 맨 끝에 애드한다던가 혹은 하필이면 현재 empty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노드를 애드하는 경우 그런 각각의 경우마다 조금씩 내가 해야 될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코딩을 하고 나서 반드시 내가 작성한 코드가 그런 모든 일반적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모든 특수한 경우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모든 스페셜 케이스들을 커버하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는 이제 add first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특수한 경우죠. 맨 앞에 이렇게 놓으면.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연결 리스트가 empty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 이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예외적 상황이 뭐냐면
누군가가 있어서 걔 앞에 넣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무도 없다면 그런 경우에도 이 코드가 문제가 없나 이런 걸 늘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꼼꼼하게 따져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연결 리스트가 empty 리스트가 아니야. 노드가 하나도 없다면 head 값은 null이겠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코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해보면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그 노드에 데이터를 쓰고 그리고 그 노드의 next 필드에 null을 저장하고 그렇죠. head가 null이니까 그 노드의 next 필드에 null을 저장하고 그런 다음에 그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head 노드로 삼는 거니까 문제가 없죠.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 이게 문제가 없지만 항상 일부러 문제가 없다고 그냥 이렇게 방심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늘 이렇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케이.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룰 프라이빗 메서드가 add after입니다. 이름 그대로 add after는 누구 뒤에 add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매개 변수도 추가할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어떤 노드의 주소를 하나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 뒤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그 노드에 물론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얘 뒤에 새로운 노드를 끼워 넣어라 라는 게 add after입니다. 오케이, 이 그림에서 만약에 지금 이 그림은 지금 얘 뒤에 이 노드 뒤에 지금 인자로 매개 변수로 이 노드에 지금 이게 이 그림에서 이게 지금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 뒤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그 새로운 노드에는 물론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add하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어떤 노드 뒤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 물론 당연히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새로운 노드를 만드는 것이고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그 노드의 데이터 필드에 저장해야 될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노드 뒤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 노드의 next 필드가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런데 얘 뒤에 끼워 넣는다는 것은 이 노드의 next 필드가 얘가 아니라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가리키도록 만들고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next 필드가 이 노드를 지금 현재 이 노드의 next 필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주는 그 두 가지 일을 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순서가 중요하겠죠. 먼저 우리가 이걸 먼저 해버리면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노드의 주소를 알고 있는 애가 아무도 없어지겠죠. 오케이? 지금 현재 이 노드의 주소는 오로지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게 유일한 거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걸 먼저 이렇게 해주고 이걸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일을 우리가 코드로 표현을 해보면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new 노드를 만드는데 거기에 기왕 우리가 여기 데이터를 우리 아이템이라고 했으니까 아이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왕 우리가 두 번째 생성자를 이용해서 노드를 두 번째 매개 변수 두 개를 가지는 생성자 우리가 만들어 뒀으니까 그걸 이용해 보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한번 넘겨줄 값이 뭐예요?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next 노드가 될래 얘의 next 노드가 될래의 주소를 여기 넘겨주면 되죠. 그럼 지금 현재 얘의 next 노드가 될래라는 게 얘고 얘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오케이? 여기라는 게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라는 게 지금 이 노드를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 거죠. 저기에서 노드가 지금 이 노드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노드가 가리키는 노드의 next 필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이 새로 만들어지는 노드의 next 노드로 만들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주소를 어디다가 넣으면 됩니까?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필드에 넣으면 되겠죠. 뭐 이것은 한 줄로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은 한 줄로 쓴다면 이렇게 되지만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온다면 이렇게 두 줄로 나누어서 먼저 새로 만들어진 노드를 템프라고 먼저 하고, 새로운 노드를 만들 때 그 새로운 노드에 이런 데이터를 내가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현재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필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 그 노드를 이 노드의 next 노드로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노드 템프를 노드가 가리키는 노드의 next 노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물론 이제 새로운 노드가 하나 추가되었으니까 사이즈를 증가시켜야 될 거고, 이 밑에 있는 것은 그냥 이 두 줄을 한 줄로 합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줄로 합쳐도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치환문에서 항상 치환문의 오른쪽 연산이 다 끝난 다음에 치환문 자체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예외적인 상황들이 이 코드에 의해서 다 커버되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메소드 자체가 add after니까 어떤 노드 뒤에 넣는 거니까 이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얘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얘는 어떤 노드를 주고 이 노드 뒤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 넣으라는 거니까 이 노드가 뭐 없거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뭐겠습니까? 이 노드 뒤에 아무도 없는 경우. 오케이? 이 노드가 하필이면 이 노드가 아까 우리 이 그림에서는 늘 뭔가 그림은 항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가장 그리기가 귀찮으니까 가장 일반적인, 가장 제너럴, 가장 평범한 상황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늘 이 그림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노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 노드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노드 뒤에 뭘 추가하라 하는데 이 노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금방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아무 문제가 없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노드 뒤에 아무도 없다면 그러면 이 노드.next는 null이겠죠. 오케이? 이 노드에 다음 노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코드에서 노드.next의 값이 null일 거고, 그러면 새로운 노드를 만들 때 이 새로운 노드의 next 필드가 null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것이 이 노드의 next 필드에 이 새로운 노드의 주소를 넣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뭐 지금 머리에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코드를 옆에 이렇게 작은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가면서 코드를 한 번만 이렇게 따라가 보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고,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이 코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걸 이해하는 게 뭐 어려워요. 다만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고 능숙해져서 이런 코드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쉽게 작성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약간의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개념이나 뭔가를 이해하고 있어도 이해하고 있는 거랑 내가 실제로 그거를 내 손으로 구현하는 거랑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역시 여러분이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래밍 과제를 하면서 프로그래밍 과제를 바로 나올 겁니다. 이번 주 두 번째 프로그래밍 과제 받으면 그 다음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첫쯤에 세 번째 조금 일정이 좀 늦어져가지고 내가 마음이 조금 급해요.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 그다음 이제 우리가 그래서 add의 두 가지 케이스를 살펴봤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왜 하필이면 add after냐, 오케이? 왜 하필이면 add after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dd after가 있으면 왜 add before는 지금 안 하냐? 오케이? add after만 add before만 뒤집으면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add before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노드의 주소를 주고 얘 앞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insert해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노드에 주소를 주고 얘 앞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추가해라. 정리는 잘 되는데 그걸 하려고 생각해 보면 이게 뭔가 마땅하게 이렇게 어떤 방법이 잘 없다는 걸 금방 여러분이 알아챌 수 있습니다. 어떤 노드에 주소를 주고 이 앞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 넣으려면 결국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 필드들이 이 자리를 손을 봐야 되죠. 오케이? 똑같은 거니까요. 지금 이 노드에 주소를 주고 얘 앞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 넣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변경해야 되는 값은 이 값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 값을 액세스하려면 이 노드의 주소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이 노드의 next field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노드의 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노드의 주소를 알아낼 방법이 마땅치가 않죠. 오케이? 그런 거 방법이 전혀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맨 앞에서 헤드부터 다시 이렇게 찾아가면 되긴 돼요. 오케이? 하지만 내가 이 노드의 주소를 알 때 이 노드의 주소는 그냥 여기 next field에 이 노드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찾고 말고 할 게 없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한 얘기죠. 단방향 연결 리스트니까 모든 노드가 자기 다음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떤 노드의 주소를 주고 그 다음 노드의 주소를 우리가 알아내는 건 뭐 간단하지만 거꾸로 어떤 노드의 주소를 주고 그 앞 노드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add after는 있지만 우리가 add before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방향 연결 리스트를 쓸 때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add before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add before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뭔가 코딩을 하는 게 최선이다.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add before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예를 우리가 나중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remove입니다. remove는 add의 거꾸로 어떤 노드를 삭제하는 거죠. remove에 대해서도 첫 번째로 remove after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대로 remove after this node. 그러니까 이 노드 다음 노드를 삭제하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매개 변수의 노드가 지금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노드 다음 노드를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노드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이 다음 노드를 삭제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역시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노드가 3개가 있으니까 이 노드의 next 노드가 얘고 이 노드의 next 노드가 얘고 이런 그림이죠. 그런데 이 노드 다음 노드를 삭제하게 되면 이 노드를 연결 리스트에서 삭제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주면 됩니까? 이 노드의 next field가 얘가 아니라 얘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이 연결 리스트에서는 빠지는 거죠. 삭제되는 거죠. 오케이? 해야 될 일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node .next에 뭘 써주면 됩니까? 이 노드의 주소. 이 노드의 주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오케이? 이 노드의 주소는 지금 현재는 여기 있죠. 여기라는 게 어디입니까? 노드가 가리키는 객체의 next field가 가리키는 객체의 next field. 오케이? 그러니까 노드가 가리키는 객체의 next field에다가 어떤 값을 써버리면 됩니까?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field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next field.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건데 이 경우에도 이제 역시 아까와 똑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는 늘 예외적인 상황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예외적 상황이라는 게 뭐겠어요? 지금 이 노드의 next 노드를 삭제하는 건데 일단 이 노드의 next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 뭐 그거는 이제 그냥 삭제할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 체크해 주면 좋겠죠. 삭제당할 노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노드의 next 노드의 next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코드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 노드의 next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사실은 이제 remove after라는 저 요청 자체가 무효인 거죠. 할 일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 중요한 건 그런 경우에 저 코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리턴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런타임 에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노드가 가리키는 노드의 next field가 가리키는 노드가 null인 거죠. 그러니까 이 코드에서 node.next의 값이 null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node.next의 값이 null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의 .next를 하는 순간에 이게 이제 여러분이 과제를 하다가 이제 null 포인터 exception 이런 과제를 진짜 자기 손으로 했으면 여러분이 그런 걸 빨간 글씨로 null point exception,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 이제 그런 거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야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코드가 그런 이제 오류를 일으키죠. 그래서 여기에 약간 이렇게 이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node.next를 temp라고 하고 temp가 null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node.next가 이 remove after method가 실제로 삭제할 노드죠. 노드의 next 노드입니다. 그래서 그 노드가 null이 아니라면 여기서 실제로 삭제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temp가 null이라면 이 경우에는 삭제할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return null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누어서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코드가 사실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node.next.next를 node.next에 넣는 거니까 node.next에 이제 우리가 temp를 node.next라고 했으니까 temp.next는 node.next.next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temp 자리에 그냥 node.next 이렇게 써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드를 하나 삭제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1 줄어들고 우리가 이제 array list에서부터 늘 remove method는 그냥 remove만 하지 않고 실제로 remove한 그 데이터를 리턴해 주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왔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용할 거기 때문에 뭔가를 조금 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방 삭제한 노드의 데이터를 여기서 리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remove after이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나한테 좀 얘기해줘. 지금 거의 다 됐네. 그 다음에 두 번째 remove는 remove first입니다. 아까 우리가 add first, add after 했던 것처럼 remove도 remove after, remove first 이렇게 나눠서 remove first는 이제 연결 리스트 상에서 첫 번째 노드, 이름 그대로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노드라는 것은 head가 가리킨 노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 노드를 삭제한다는 것은 결국 헤드가 얘가 아니라 얘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일은 헤드가 지금 현재 헤드가 가리키는 노드의 next field가 가리키는 노드의 주소를 헤드에다가 써주는 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케이? 다만 이제 이 경우에도 항상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이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도 저 코드가 문제가 없나 이런 걸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 코드는 바로 문제를 일으키겠죠. 왜냐하면 head.next라는 값을 액세스하려고 시도하는 순간에 head가 null이기 때문에 저 코드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헤드가 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만약에 헤드가 여기서 이제 그냥 헤드를 템프라고 하고 헤드가 널이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헤드는 head.next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이제 이 코드가 뭐 조금 예상보다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remove에서는 항상 remove 한 노드의 데이터를 이제 return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remove된 데이터를 return해주는 일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몇 줄이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 head를 tempo라고 하고 지금 현재 head와 tempo는 동일한 노드를 가있습니다. 그래서 head가 null이 아니라면 head는 head.next 이렇게 head는 head.next 그대로 하고 그런 다음에 temp가 null이 아니라면 뭔가 지금 이 코드는 약간 리던던시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그래도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템프가 null이 아니라면 하나를 삭제할 거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이고 그리고 temp.data를 템프가 지금 금방 삭제당한 노드니까 temp.data를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이제 이 코드가 조금 뭐랄까 약간 엉성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냥 헤드가 null이라면 혹은 여기서 템프가 null이라면 다 똑같은 경우인데 뭔가 약간 지금 축적된 기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 else라는 것은 템프가 null인 경우인데 그것은 헤드가 null인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헤드랑 템프가 같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겠죠. 삭제할 로드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return null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emove에 대해서 두 가지 버전의 remove first와 remove after를 했는데 아까 add와 똑같은 질문을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remove after라는 메서드는 좀 어색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remove 한다면 그냥 remove 할 애를 콕 찍어주고 얘를 remove 해라 하는 게 자연스럽던데 왜 죄도 없이 얘 다음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얘 뒤에 얘를 remove 해라 이런 메서드를 만드는 게 일단 뭔가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직접 어떤 노드를 지목하면서 이 노드를 remove 해라 하게 되면 이게 싱글 리스트에서는 그 일을 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노드를 리무브하기 위해서는 이 노드 앞 노드의 next 필드의 값을 바꿔야 되죠.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노드를 삭제하고 싶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노드 앞 노드의 next 필드 값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remove this node, remove this node라는 메서드를 구현하기가 싱글 링크 리스트에서는 곤란한 점이 있다는 거죠. 삭제 당한 노드를 주소를 주고 이 노드를 리무브하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뭐 그냥 앞에서 또 다시 그 노드까지 이렇게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간단한 메서드 구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우리가 remove after 어떤 노드를 삭제할 때는 삭제당한 노드의 주소를 주고 삭제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앞 노드의 주소를 어떻게든 알아내어서 그 노드의 주소를 주고 그 다음 노드의 주소를 삭제하는 게 이제 짧은 한 두세 줄의 코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이런 모든 얘기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public remove method를 할 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